101번. 일단은 101번부터 130번까지 나왔을 때 파트 5 같은 경우는 구토익 때는 어쨌든 문법 문제보다는 뭐 어휘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면 신토익 되면서 이제 문법 문제가 추가가 되면서 문제수가 그 대신 40문제였던 게 줄어드는 조건으로 문법 문제가 더 많이 추가가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파트 5는 문법이랑 품사 구분이 일단 관건인데 101번은 별표를 일단 쳐야 되겠죠? 별표를 쳐야 되는 거는 난이도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 친구는 빈출이니까. 그래서 토익 시험을 10번을 보든 1번을 보든 100번을 보든 언제나 나와줘야 되는 문제의 첫 번째 종류는 누구다? 대명사 문제죠. 그래서 A, B, C, D를 보면 대명사인데 이제 대명사 문제의 특징은 첫 번째, 품사가 동일한 데서 나온다. 그래서 대명사 문제는 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소유 대명사냐 제기 대명사냐 이런 것들의 혼합이죠. 그래서 A, B, C, D를 딱 봤을 때 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문법이랑 관련된 건 빈칸 앞뒤를 보면서 들어가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빈칸 자리에 뒤에 명사나 뭐 그런 애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유격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고 소유격이라고 하는 애가 정답률이 가장 좋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빈칸 뒤에 명사가 보이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봤었을 때 자 여기에 variety of라고 하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표현 중에 보통 a variety of를 붙여서 가는데 이것이 다양한이라는 뜻을 가져가는 친구죠. 그러면 이거 뒤에 지금 seafood dishes 이 친구가 명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냐면 소유격 자리가 확정이 돼줘야 되죠. 그래서 소유격으로 쓸 수 있는 거 우리의 seafood dishes 이렇게 가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해산물 요리 이렇게 가도 되는 건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뭐가 붙었냐면 variety of라고 하는 친구가 수량 형용사 개념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다양한 해산물 요리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wide가 붙은 건 또 무슨 상황이냐? 그 다양한 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의 결국의 해석은 우리의 매우 다양한 해산물 요리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인칭 대명사가 전부 다 깔려 있으면 가장 정답률 좋은 소유격을 먼저 보고 소유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근거는 뒤에 명사가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할게요. 필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에 variety of라고 하는 친구가 이 친구는 토익에서 빈출이고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주로 a variety of라고 붙여가지고 갔을 때 다양한이라는 뜻을 나타내죠. 내가 쓸 공간이 확보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a variety of라고 하는 거에 동의어가 있지. 토익에서 유명한 애가 얘만 있는 건 아니라서.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있고 그 뒤에 뭐가 있다? a range of가 있다. 이것도 다양한이라는 뜻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다? 그렇지. a selection of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a variety of, a range of, a selection of의 뜻은 다양한이라고 가는데 이 친구가 취할 수 있는 명사는 복수명사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복수명사를 끌고 가는 친구다라는 것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친구들이 쓰게 되면 지금처럼 보통 a variety of, a range of, a selection of가 그대로 가지만 이 다양하다는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 형용사가 붙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아무 형용사나 사실 붙는 건 아니고 토익에서 보게 되면 이 자리에 잘 오는 형용사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wide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diverse 이 자리에 그래서 wide가 나올 수도 있고 diverse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단어가 나올 거야. super 이거 요런 단어 본 적 있을 거예요. 형용사로 최고의라는 뜻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A variety of, a range of, a selection of의 뜻은 다양한으로 들어갈 때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복수만 취할 거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붙는 형용사는 대부분 wide나 diverse나 super 이 친구가 빈출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여러분 노트에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이거랑 상관없이 번외편으로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 돼. 본인이 알고 있어도 한번 쓰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이 친구도 있잖아요. 이 친구도 많이 나오죠. number of 하면 이 친구의 뜻은 many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뜻이 수량 형용사로 들어가면서 얘도 많은이란 뜻이라서 뒤에 뭐를 취하냐면 복수명사를 취하죠.
number of가.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도 알아야 되지만 얘도 어하고 넘버 사이를 나이에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조금 정해져 있는 편인데 그 친구가 large하고 great이에요. 그래서 a number of가 나오지만 이 자리는 a large number of 또는 a great number of에서 그 수가 많은인데 정말 엄청 많다. 그런 의미로 강조하고 싶을 때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요런 애들을 좀 기억해 둘 것.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으면 잘 된 거야. 잘 된 거지만 혹시 몰랐으면 외워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또 번외편으로 들어갈 거는 여러분 코멘트라고 하는 이 친구가 동사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는 뭐를 좋아하냐?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짝꿍으로 붙여서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토익에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특정 동사 뒤에 특정 전치사, 특정 명사 뒤에 특정 전치사 이렇게 덩어리로 아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토익에서 자주 보일 수 있는 게 command on. 그래서 이거는 보통 견해를 밝히다. 뭐 이런 뜻으로 그쵸? 견해를 전달하다 또는 밝히다, 논평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될 건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 자리는 upon이라고 하는 애도 올 수가 있다. comment on, command upon. 알겠지? 그래서 그런 애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어휘. 이거 무슨 뜻이에요? LC에서 이런 단어가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diners. 알겠지만 ER이라고 들어가는 애들은 보통 사람 명사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diners 하면 당연히 뭐다? 얘 때문에 여러분은 유추할 수 있겠지만 이건 식사로 하러 오는 사람을 diners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도 뜻은 알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알고 있겠지만 한 문제 갖고 뻗칠 수 있는 게 사실은 파트 5 되게 많은데 여기에 지금 have commented 하면 이 have를 보고 우리는 뭐를 하냐면 복수동사가 온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정확하게 어디다? 그렇지. 얘 혼자 주어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고 수식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를 영향을 끼친다는 거, 주어를 갖고 동사를 찾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자, 102번. 이 친구는 101번하고 다르게 102번을 보면 드는 생각은 얘는 여러분 품사로 갑니까? 어휘로 갑니까? 어휘로 가야 되죠. 그래서 어휘 문제와 품사 문제는 너무나 경계가 뚜렷해. 품사 문제는 지금 봤을 때 이런 식으로 circulate를 가지고 있지만 형태가 다른 애들은 품사 문제의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지 않은 이런 애들은 어휘 문제인데 내가 수업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정말 어휘 문제가 앞에서부터 정성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부만 해석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특히 앞부분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120번 전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덩어리 표현을 잘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 자, 이 친구도 봤을 때 앞에 거 어쩌고저쩌고 떠나서 reasonable delivery 땡땡이잖아. 이미 여기에서 짝꿍이 나와. 몇 번입니까? 그렇죠. 땡큐. 자, D번이라고 하는 게 요금이라는 뜻이죠. reasonable은 합리적인이란 뜻인데 이 친구가 꾸며줄 수 있는 가장 흔한 대상이 합리적인 가격. 그래서 reasonable fee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건 앞에서 굳이 해석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데서 시간을 세이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할 거 우리가 보통 가산, 불가산이라고 나누어지는데 돈 얘기를 하면 불가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돈이라는 애가 불가산이라서. 근데 돈이 불가산이라고 모든 금융, 경제의 개념이 다 불가산으로 들어가진 않죠. 그러면 머니가 불가산이지만 여기 S가 붙은 건 얘가 잘못 나올 리는 없겠지. 시험 문제인데. 그러면 fee나 여러분 알만한 price나 또는 discount나 또는 환불이라는 뜻의 refund나 수익이라는 뜻의 profit이나 이런 애들은 대표적으로 돈하고 관련이 있지만 셀 수 있는 명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의 느낌은 막 머니 같은 거나 아니면 요것도 하나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 change라고 하면 우리가 change의 넘버원의 뜻이 뭐냐면 변화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토익에서 이게 금융으로 가면 잔돈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잔돈이라는 뜻을 가져가게 되면 이 친구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돼.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셀 수 있는 명사가 돈 얘기를 할 때 어떤 애들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면 되겠다. 자, 또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서 이 친구가 주어인 거야. 당연히 맨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다 알겠지만 내가 밑줄을 그었던 포인트도 알 거야. 여기서 지금 나왔을 때 얘하고 얘가 대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고유명사죠. 그래서 고유명사가 맨 앞에 주어 자리 오면 누구 취급한다? 단수동사 취급을 해야 된다. 자, 103번 아까 전에 얘기했던 품사 문제.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해서 아마 감이 많이 올 건데 일단 동사 문제는 전부 다 동사로 나와서 어휘를 묻거나 시제를 묻는 문제보다는 동사 자리에 쓸 수 없는 애를 하나 정도 또는 2개 정도 넣어놓고 동사 문제 물어보는 게 훨씬 흔하죠. 그래서 이미 103번을 보면 드는 생각이 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동사 자리에 쓸 수 있는 애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거야.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이 자리가 동사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자, Fort Myers Garden Club 주어로 들고 동사가 있어야 monthly newsletter라는 명사구를 목적으로 취하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빈칸인 동사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C번이 제일 먼저 탈락이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봐야 될 걸 이걸 풀 때는 수태시제 순이죠. 토익은 동사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일단 자 얘가 가든 클럽에서 모든 레터의 앞대가리를 대문자로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뭘로 취급을 해요? 그렇죠. 여기에서 얘가 고유명사 주어 자리 온 거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 일단 수일치로 첫 번째 단수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단수 동사 아닌 애를 고르려고 했더니 전부 단수야. 전부 단수랑 쓸 수 있는 애잖아요. 그러면 뭐를 따져요? 눈여겨봐야 되는 게 태죠. 그러면 여기 얘하고 얘를 봤을 때 그리고 얘를 봤을 때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 이건 태에서 승부가 나긴 할 건데 자, circulate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그렇죠. 능동이죠. 자, 수동은 기본적으로 예의상 누가 들어간다? 비동사 더하기 pp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서 수동, 비동사 더하기 pp 들어간 이 친구가 수동으로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 거 그냥 가장 흔한 공식 능동태가 정답이 되려면 뒤에 누가 있는다? 목적어가 앉아 있는다. 그러나 수동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탈락. 탈락 정답 몇 번? A번. 자, 그 다음 104번. 이 친구 보면 드는 생각이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품사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전부 앞에 포토그래프를 똑같이 갖고 있는데 다르기 때문에 품사 문제인데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건 어쨌든 해석이 아니라 빈칸 앞뒤를 좀 봐줘야겠다. 그래서 빈칸 앞에를 봤는데 여기서 봤던 것 중에 fascinating 하면 이 친구는 형용사 역할하는 친구죠. 그러면 형용사 수식 받으려면 뒤에 누가 와주면 돼요? 그렇죠. 명사가 와주면 되죠. 그래서 형용사 fascinating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품사가 나올 건데 여기에서 이 친구 둘 다 뭐다 품사는? 명사다. 그러면 이건 해석을 하던지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떠먹여주는 문제는 좀 아니었던 거야. 자, 여기서 104번은 해석적으로 봤더니 decorated with fascinating photographer라고 할 수가 없죠. 뭔가 장식이 되면 여기에 사람 명사 못 나온단 말이지. 자, 여기서도 이하를 체크를 하고 당연히 이 친구는 뭐야? 사진을 찍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 C번이죠. 그래서 104번 정답은 fascinating photographs에서 C번이 정답으로 들어오면 되고 fascinating은 interesting, exciting 이런 의미로 흥미로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4번 정답은 C번이다. 자, 그 다음 105번으로 넘어와서 이 친구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 A, B, C를 봤더니 얘를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걸 해석으로 가야 될까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이거를 보면 최소한 each하고 all하고 another 같은 애가 보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냐면 이것은 수량 형용사랑 관련이 된 문제다. 여기서 점수가 좀 갈라질 거야. 이 문제가 쉬운 것 같지만 아예 보기를 보고 이게 수량 형용사가 안 떠오른다고 하면 그 부분이 약한 거라 그 부분은 무조건 잡고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을 잡지 않고 토익 시험장에 갈 수는 없어요. 이번 시험에는 운 좋아서 이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앞으로 안 나올 거라는 게 없거든. 되게 잘 나오거든. 자, 여기에서 지금 봤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얘가 수량 형용사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명사를 수식하는데 수나 양적인 개념으로 수식을 해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each 같은 애가 나오면 조건이 있어. 뒤에 명사를 세울 때 무슨 명사만 세울 수 있냐면 단수, 가산만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each 뒤에는 단수, 가산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면 모든이라는 뜻의 all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양다리를 걸치죠. 일단 복수 가산명사를 세워요. 당연히 복수명사. 그런데 이 친구는 누구? 불가산이랑도 짝꿍이 될 수 있는 친구야. 기본적으로 불가산의 의미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자 C번 같은 경우 each하고 another는 같은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뭐다? 단수 가산이에요. 요렇게.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D번 others 이 친구는 뭐다?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 역할 불가. 얘는 대명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빈칸 뒤에 누가 보이기 때문에?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D번은 볼 필요가 없어. 아예 올 수가 없는 자리야. 그러면 여기에서 S 붙는 얘하고 짝꿍되는 누구밖에 없어요? B번. 이거는 절대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으로 풀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 같아. 이거는 눈치가 있고 센스가 있어서 each나 all이 나왔다. 뭐 each나 all이나 some이나 several 뭐 이런 애들이 깔려있다. 이건 수량 형용사랑 관련된 문제일 확률이 높아.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친구는 이제 대명사지만 여기서 S가 빠지면 이거의 품사가 바뀌죠. 그런데 이게 토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얘는 형용사야. 얘는. 그런데 이게 형용사로 올 때는 마찬가지로 얘가 세울 수 있는 애가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얘도. 얘가 세울 수 있는 애는 누구다? 복수 명사와 또 불가산을 세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강조하는 애들이 여러분이 따로 필기를 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105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자, 그리고 연결해서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단어는 알죠? 그죠? period 하면 당연히 기간인 건 나도 알고 내가 묻는 거는 lease period 했을 때 여기서 lease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서 임대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lease period 하면 이 친구는 명사 더하기 명사의 복합명사고 임대 기간, 대여 기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06번 이런 애도 너무나 예상했겠지만 ly로 다 끝나는 부사 문제는 무조건 나와야 되죠. 최소 하나가. 그래서 어휘 문제로 하고 딱 대놓고 보는데 자 이렇게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석을 당연히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해석보다는 짝꿍 어휘를 찾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기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사를 고를 건데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했던 단어는 핸들이에요. 그래서 핸들이라고 하는 동사도 워낙 빈줄 동사인데 핸들이라고 하는 뜻은 기본적으로 다루다, 처리하다, 취급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죠. 이 친구하고 짝꿍 부사는 딱 정해져 있죠. 몇 번? 그렇지, A번. 이거를 앞에서부터 해석을 정말 예쁘게 하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토익 공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다루다, 처리하다, 취급하다의 짝꿍 부사가 누구다? carefully. A번이 정답이 될 거다. 그래서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해석이 될 거라서 A번이 정답으로 들어와 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e sure to가 나왔는데 이거는 토익에서도 잘 보이는 빈출 구조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를 끌고 나오는 대표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be sure to do 이런 것도 외워두면 도움은 될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LC에 이 단어가 나왔어요. 다이얼로그 상에서. 아마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fragile and hazardous 이렇게 해가지고 깨지기 쉬운 거랑 그 다음에 hazardous 이런 거 단어는 위험한 dangerous의 뜻이죠. 이건 얼마 전에 LC에 나왔던 단어. 자, 그 다음 107번 이 친구도 보면은 뭐부터 생각이 나야 되냐면 해석이 전혀 아닐 거다 이건. 여기에서 over하고 of 같은 애들하고 beneath 이런 애들은 전치사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죠. 그런데 then이라고 하는 친구는 부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일단 들어가는 친구라서 전치사의 쓰임을 묻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보통 전치사가 이렇게 3개 나오고 부사가 하나 나오면 전치사의 쓰임을 묻는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자, 여기서 봤을 때도 빈칸이 나왔는데 빈칸 뒤에 the past few years라고 해서 여기에 명사 구가 나와주면 명사를 끌고 나올 수 있는 게 전치사기 때문에 부사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그러면 뒤에 특정 기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1초 컷이다. Over the past few years 중요하죠. 그러면 이건 지난 몇 년에 걸쳐인데 이 over the past라고 하는 거는 시제를 하면 내가 가르쳐줬고 외우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over the past나 in the past나 for the past 그거 뒤에 기간이 나오면 누구랑 짝꿍 시제냐면 현재 완료랑 짝꿍 시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나오고 이 자리가 빵꾸 뚫려 있으면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건 이게 어휘 문제가 아니라면 현재 완료 시제에서 정답을 고를 생각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지난 얼마에 걸쳐 지난 얼마 동안 이런 애가 있으면 여기는 현재 완료가 정답이 돼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관 짓고 이 문제 하나도 파고들고 시작하면 얘기할 게 정말 많긴 하지만 그 애들 그 다음 두 번째 디클라인의 뜻이 뭐죠? 감소하자죠. 감소하다는 거야. 그래서 투어리즘이 여기가 감소했다는 건데 이 감소, 증감을 나타내는 동사랑 짝꿍 부사 중에 steadily 가 있죠.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서 들어갈 거라 그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노트에다 쓰라는 얘기예요. 오늘 쓸 양은 많을 거야. 그리고 모르겠어. 내가 4시를 끝내려고 예상하지만 그거보다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참고로 나는 잠을 잘 못 잤어. 여러분 물론 설레어서는 아니었고요. 그냥 잠이 안 왔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가봅시다 한번. 여기서 증감을 나타내는 동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 그거 정리 들어갈 거야. decrease가 감소하다죠. 그리고 감소하다 fall이 있겠지? 그럼 증가하다에 increase가 있을 거고 짝꿍으로 또 요거의 짝꿍이 rise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decline도 감소하다니까 이 라인으로 들어가면 되고 이런 애들이 보통 증감을 나타내는 동사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보였을 때 그동안 많이 나왔던 문제는 이 애들 지금 위에 뒤에 이 자리가 부사 자리고 부사 자리에 빵꾸를 뚫어놓고 어휘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B, C, D가 ly 붙는 어휘 문제로 나오는데 그럴 때 이 자리에 증감을 나타내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짝꿍으로 정말 많이 정답이 됐던 애들이 있다더라. 그 애들을 정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겠지만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하면 돼.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토익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라는 뜻이 정답이 잘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으로 많이 골라지진 않고 그런 애들보다는 정말 눈에 띄게 라는 그런 뜻의 considerably는 압도적이야. 얘는 그냥 increase, considerably 짝꿍 이 정도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봤을 때 significantly 이런 애들 그 다음에 dramatically 그리고 또 뭐? substantially 이런 애들이 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상당하게 증가했습니다. 상당하게 감소했습니다. 뭐 이런 라인에서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steadily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점점이라는 뜻으로도 정답이 된 적들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비슷한 애가 gradually에서 steadily랑 그 다음에 slightly 요런 애들이 보통 정답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애들 위주로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덧붙이자면 내가 여기는 증가하다, 감소하다의 뜻으로 나오는 동사만 나열을 하긴 했지만 사실 증감 동사 카테고리 라인에는 뭔가를 확장하다라는 뜻의 expand하고 향상하다라는 뜻의 improve도 포함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grow, 성장하다의 grow.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한때는 정말 증감을 나타내는 동사 위주로 나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expand와 improve가 빈출로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이 라인은. 아시겠죠? 그래서 107번에서 어쨌든 정답은 A번이었다. 자, 108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 얘네들은 일단 전치사의 쓰임을 본다고 또 생각하면 되겠고 그랬을 때 자, 이거 뒤에 secure cabinet이라고 하는 빈칸 뒤에 뭐가 나왔냐면 또 마찬가지로 명사 구가 나왔죠. 형용사가 secure 뒤에 cabinet 명사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를 끌고 나오려면 전치사가 필요한 거고 자, 파일은 땡땡 안에 보관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캐비넷 안에 쓸 수 있는 거
stored in secure cabinet 이렇게 들어오죠. 그 안에 보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뭐 안에라는 뜻의 C번이 정답이 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토익에서 as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나온다면 전치사로 이 친구는 뜻이 뭐뭐로서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답될 때 흔한 패턴은 뒤에 누가 보이냐면 사람 명사가 나와. 그래서 사람 명사가 주로 직책을 나타내는 애들 있죠. 그래서 as a trainer, as a director, as a CEO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뭐뭐로서라는 뜻으로 정답이 많이 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109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자, 얘도 품사 문제로 들어왔는데 지금 봤을 때 빈칸 앞에 누가 보였냐면 will be sent에서 이렇게 수동태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누군가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to the store 해서 전치사 to 가게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는 이거는 some goods will be sent 이렇게 가도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나올 때는 수식어인 누가 들어온다? 부사가 나오죠. 그래서 부사가 누구를 수식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그쵸? 이게 동사, 부사는 동사를 수식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will be sent라는 얘를 수식하기 위해서 뒤에 붙는 거죠. 그래서 보내어질 건데 directly to 땡땡이니까 바로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매장으로 보내어질 겁니다. 따라서 109번에서 정답은 C번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여기에서 모르겠다. 뒤에 이것도 나오긴 할 것 같기도 한데 because of라고 하는 거의 품사는 전치사죠. 그래서 전치사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을 가져가기는 하는데 이 전치사라고 하는 뭐뭐이기 때문에는 누구하고 동의어로 중요하냐? due to를 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owing to를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의 전치사가 될 거다. 그러면 이거에 같은 라인으로 같은 뜻으로 나올 수 있는 반대도 알아야 돼. 그게 뭐다? 접속사죠. 그래서 전치사하고 접속사를 구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의 접속사로 가면 또 똑같이 생긴 애가 나오죠. because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as라고 하는 친구가 나올 수 있고 또 since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누구다? 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now that까지 커버할 수 있어야 돼. 최근에는 now that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알 필요가 있다. 뜻은 같지만 하나는 전치사, 하나는 접속사야. 자, 질문할게요. 그럼 내가 전치사를 써야 될지 접속사를 써야 될지는 뭘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 접속사를 쓴다면 기본적으로는 주어 동사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절이 따라올 것이고 전치사를 쓸 때는 명사 라인이 오는 거죠. 그걸로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자, 110번. 110번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 이 친구는 어려워요. 앞부분에 나온 애 치고는 어려운 애라서 110번을 맞춰내면 일단은 득점을 하는데 포인트는 될 거고 실전 라인은 이걸 맞출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우리가 스터디 할 때도 스터디 문제에서도 내가 이거를 설명을 대내적으로 하긴 했어서 일단 110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should라고 하는 뭐 조동사도 보이고 그쵸? since라고 하는 접속사도 보이고 얘도 조동사 라인이고 얘도 조동사고 그 다음에 얘도 접속사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접속사가 정답이 되려면 주로 조동사의 조합이 아니라 접속사와 전치사, 접속사와 부사로 나올 때 전접의 문제로 따지죠. 그래서 이런 비율은 상대적으로 이런 애들이 정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게 많이 나오는 출제 그 율이 있잖아. should가 정답이 되는 애로 나오는 그냥 n데 정해져 있는. 자, 여기서 should가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가정법이랑 좀 관련이 된 건데 원래 이 문장은 if라고 하는 원래 가정법은 영어로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서 if를 써서 들어가죠. 그런데 가정법을 나타낼 때 문장에서는 if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가정법 미래는 should를 끌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은 if가 나오고 if the expansion to the Phoenix building 여기 앞에가 should be approved 이게 본문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걸 가정법으로 가져가면 if the expansion should be approved 근데 이거를 뭐뭐 해야만 합니다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거는 가정법 미래이기 때문에 만약
확장 공사가 허락이 되어진다면 조건절인 거야, 여기가. 그러면 뒤에 기결절이 나와요. 결론. construction은 시작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원래 본문장은 이건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그냥 가정법을 원래 형태대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영어는 지네 마음대로 생략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얘가 나 if 안 쓸 건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if가 없어지는 조건으로 어떻게 되느냐? should가 앞으로 치고 나온 거예요. 도치가 일어난 거야. 주어 앞에 조동사가 앞으로 치고 나온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은 should고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독해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독해지문에 나오면 해석은 지금처럼 돼야 돼.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110번은 별표를 잘 쳐놓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실게요. 아시겠죠? 자, 110번 정답 A번. 그래서 이거는 if라고 하는 가정법에서 접속사 if를 생략할 때 뒤에 나오는 동사를 앞으로 당기는 가정법 도치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110번 정답은 A번. 그 다음 111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가 될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봤었을 때는 첫 번째 빈칸 앞에 to provide가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provide라고 하는 친구가 타동사라는 걸 알죠. 그래서 to 부정사로 타동사가 쓰이게 되면 당연히 이 친구도 뒤에 자기만의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목적어를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빈칸 뒤에 누가 있냐면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he failed to provide answers 이렇게 해도 되는 애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수식어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여기를 무조건 명사를 골라서 가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 자리라고 보이는 애들은 뭐를 해줘야 되냐면 더블 체크를 해야 돼. 빈칸이 명사가 들어가면 되는 자리인데 정말 명사가 들어가려면 뒤에 명사가 없는지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땡땡한 답변을 주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111번에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들어갈 거다. 따라서 정답은 뭐다? satisfactory. B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아야 되는 satisfactory가 만족스러운 이런 뜻일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fail to 부정사. 유명하죠. 그쵸? 그래서 fail이라고 하는 뭐뭐에 실패하다라는 뜻의 이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걸 좋아하는 애다. 토익에서는 to 부정사 공부하면 이게 나와요. fail to도 이렇게 외워야 되는. 특정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쓰는 케이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에 나오는 although라고 하는 이 친구가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는 although 자체는 정답률이 굉장히 좋은 애고 이 친구의 이제 친구 짝꿍들이 있죠. 그 친구가 이제 even though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hough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보통 볼 수 있는 게 even if 정도 요렇게 가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토익 빈출 접속사. 그런데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거는 접속사 아까 전에 뭐뭐이기 때문에도 그렇게 정리하지만 이 친구는 전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전치사로 유명한 건 2개 정도 일단 알면 되죠. 근데 despite은 정답률이 미친 듯이 좋다라는 것은 토익에서 문제 좀 풀어보면 대충 나와요. 그래서 despite이랑 in spite of 이런 애들이 일단 중요하지. 그리고 조금 복잡하지만 이것도 나온 적은 있어. 그래서 이것이 나왔을 때 해석이 일단 되는 게 중요해. 그래서 notwithstanding 길기도 길어요. 그래서 ing가 붙어도 전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토익에서는 꽤 있죠. 그래서 notwithstanding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친구다. 라는 거. 그리고 이 단어는 모르면 안 되는 애고 LC에서도 매우 자주 나오고 press conference 하면 이거는 기자회견이죠. 그쵸? 그래서 press release 하면 그렇지 땡큐 보도자료죠. 그건 최근에 독해에서 나왔던 거고. 그래서 press release 하면 보도자료, press conference 하면 기자회견이다 라는 거 그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12번은 아까랑 비슷한 라인 ly가 나왔기 때문에 부사 어휘 문제라서 이 친구도 적절한 애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wait 한다는 거 이게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얘만 봐도 사실은 대충 찍을 수는 있어. 어떻게 기다리겠어? 간절하게 기다리겠죠. 매우 기다리겠죠. 왜? fan이란 단어도 앞에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D번이죠. 얘도 빈출 부사죠. eagerly.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eagerly라고 하는 이 친구도 간절히 손꼽아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같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13번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연타로 나오는 어휘 문제다. 그런데 이 어휘 문제가 여러분이 이 품사, 그러니까 생긴 단어 모양을 보고 대충 추론할 수 있겠지만 우리 ABL이 붙으면 명사래, 형용사잖아요. 품사 문제가 아닌 어휘 문제의 특징은 하나의 품사에서 나오지. 그래서 얘가 형용사면 이건 형용사 어휘 문제일 거야. 그러면 형용사 어휘 문제는 가장 해석을 적게 해서 풀게 되는 어휘 문제예요. 형용사는 주로 뒤에 명사 수식하는 자리에 오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볼 건 앞에 거 다 떠나서 서플라이가 공급이나 뭐 이런 뜻일 건데 이거를 가장 잘 받아줄 수 있는 애가 혹시 있을까? 그냥 이렇게 덧붙였을 때 그랬을 때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previous supply면 이전 공급 이런 거 정도는 뭐 말이 될 수 있고 constant supply 하면 뭐예요? 지속적인 공급 뭐 이런 거잖아. 그럼 내 답은 A 아니면 D번 같은 생각이 들긴 할 건데 여기에서는 얘가 더 어울리겠죠. 그쵸? 왜냐하면은 만약에 previous가 나왔다라고 하면 뭔가 과거 시제랑 또 관련된 애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전 공급 어쩌고 저쩌고. 따라서 113번은 A번이 정답이다. constant supply. 지속적인 또는 꾸준한 공급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친구여서 봐야 되고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또 114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험에 이 문제가 빠질 수가 없으니까 114번을 봤을 때도 드는 생각은 이거는 품사가 다르구나가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첫 번째고 여기에서 whereas가 접속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until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 애죠. 양다리. with는 당연히 전치사.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ing 붙는 대표적인 토익 빈출 전치사. 그러면 또 우리가 풀은 전접의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빈칸 뒤를 봤는데 여기서 sudden 그렇죠. resignation 해서 resignation 나왔는데 여기서 이게 사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뭔가를 그만뒀나 봐. 그러면 이거를 끌고 나올 수 있으려면 일단 전치사가 확보는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전치사는 뭐다? 문맥상 어울리는 친구를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자 last minute meeting이고 그 다음에 114번에서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친구는 그렇죠. A번. 근데 이걸 풀려면 어휘는 좀 알아야 되겠죠. concerning이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죠. 그쵸? 그리고 until이야 뭐뭐까지라는 거 알 거고 with는 뭐뭐 이내에라는 뜻이고 근데 이제 concerning이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으로 들어갈 때 이 친구가 concerning만 사실 있는 거는 아니고 이거의 동의어급으로 들어가면 about은 당연히 대표적인 애고 그 다음에 전치사 on도 뭐뭐에 관하여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as to도 그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다? regarding 이런 애들을 또 그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일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때에 따라서 with regard 뭐 이런 거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는 주로 문법이 아니라 파트 6나 파트 7 문맥에서 나오는 라인이라서 그런 것들은 따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until은 접전이 둘 다 된다. 그래서 이런 거 가져가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형용사로 LC에서는 자주 나와요. last minute change 뭐 이러면서 그래서 last minute이 들리거나 딱 봤을 때 이것도 해석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야 되지만 이건 되게 갑작스러운 임박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둘 것. last minute 땡땡 임박한 땡땡 115번 자, 115번은 특징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얘는 W로 다 시작한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나오면 느낌이 오겠지만 이런 애들의 공통점은 전부 접속사 역할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애인데 대충 보니까 who하고 which 같은 애들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when도 보이고 what도 보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관계대명사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관대의 who나 which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 봐줘야 되는 건 여기에 이제 뭐를 써야 될까를 고민을 할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장 구조를 보면 앞에가 first topic 해서 the first topic 이거 자체가 지금 주어로 들어온 상태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주어가 나왔는데 이 문장의 본동사가 어디예요? 그렇죠. 얘가 본동사죠. 그쵸? 그럼 첫 번째 주제가 cover합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는 뭔가를 다루다라는 뜻으로 보통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 cover라고 하는 친구가 타동사거든. 그러면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는지를 봤더니 뒤에 딱히 명사는 안 보이고 빈칸 끼고 주어 동사 이렇게 절 나오면 제가 바로 들어와야 되는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명사 절이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배웠던 게 적용이 되는 거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 중에 명사 절이 있으니까. 그러면 명사절 역할은 누가 하냐? 의문사는 다 명사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통으로 관대로 보는 게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로 다시 보고 신경을 써야 돼. 그러면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일단 물론 해석도 해야 되겠지? 해석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얘하고 얘의 공통점은 뒤에 완벽한 절을 못 써요. 그러면 정답이 그냥 골라져요. 해석이 필요 없어. A번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 It is necessary to contact emergency medical personnel까지가 완벽한 절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건 대체 뭐야? 이런 생각하지 말 것. 토익에서 이 친구는 알아야 될 필수 명사로 들어가죠. 그렇죠. personal 하면 이거는 사람 명사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직원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기는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래도 medical이 붙었으니까 뭐 응급 의료진, 응급 직원보다는 응급 의료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람 명사다.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A번 정답인데 이건 한 가지 그냥 궁금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캐치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지금 It is necessary to contact emergency medical personnel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해석 어떻게 들어가요? 주어가 어디죠? 그렇죠. 얘가 진짜 주어죠. 이거 원래 본 문장은 to contact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s necessary 이 형식이죠. 그래서 주어, 이 형식 동사, 보어. 여기에서 it을 보는 건 it은 가주어. it, to. 116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고 자 나왔죠. 누가? 비동사가. 얘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자 2형식 동사 나오면 마무리는 보어다. 그러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 또는 명사가 있다. 그러나 보어 문제에서 대다수의 정답은 어디로 기운다? 형용사로 기울죠. 그래서 she knows the service will be 즉각적인 prompt. D번이 정답이죠. 여기서는 일단 prompt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거는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어 문제가 나온 거다. 그래서 즉각적인, 신속한 이런 뜻이지 promptly도 신속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116번 정답은 D번 보어 문제. 그렇다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겠지? 이 형식 동사가 나오면 보어가 정답인데 그럼 이 형식 동사가 뭐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고 become이 있죠. 또 stay가 있고 그 다음에 seem이 있고 그 다음에 그쵸 remain이 있고 그 다음에 look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appear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토익 빈출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 뒤에 보어 문제일 확률이 높다. 그 다음 117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건 누가 풀어도 동사 문제다. 그래서 그냥 동사니까 빠르게 들어가면 되는데 자, the parking policy 이렇게 얘기하고 that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that 뒤에 어울리는 동사를 골라주면 되는 친구인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동사는 that에 걸리는 거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 that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의 주어가 parking policy고 그러면 이 친구가 선행사로 들어오니까 얘하고 얘가 연관이 있는 거죠.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가 결정을 해줘야 돼서 그러면 parking policy가 일단 단수니까 단수 자리에 쓸 수 없는 게 있나 했더니 지금 다 쓸 수 있어. 그러면 뒤에 누구를 봐요? 전치사가 나오죠. 그래서 전치사가 나온다는 거 얘 엄청 길게 쓰여 있긴 하지만 자 비동사 ing니까 얘는 능동이야. 비동사 pp 나오니까 수동이 기본적인 수동은 pp가 들어가야 돼. 과거 분사가. 그리고 pp 수동이죠.
had PP 이 친구는 비동사가 없으니까 능동이야. 자, 능수동 가겠습니다. 여기서 능동은 탈락이죠. 이유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러면 B하고 C 중에서 고를 때 시제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뒤에 last month가 있어서 정답은 뭘로 들어온다? B번이 들어온다. was implemented. 자, 118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 이것도 사실은 상관접속사 문제인데 얘가 자주 나오는 상관접속사의 문제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알긴 해야 되니까 상관접속사면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서 정답은 B번이에요. but not 이거거든? 근데 이거는 뭐를 좀 알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both A and B, either A or B 이런 애들 다 상관접속사로 얘기하잖아. 두 개가 짝꿍을 이뤄서 쓰는 친구들.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조금 기억을 할게. 이거 자체가 외울 때 B, but not A 요렇게 외우는 애예요. 요렇게 외우는 애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누구랑 똑같냐면 not A, but B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애인데 그랬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B but not A 또는 not A but B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쓰일 수가 있어야 돼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but not 이렇게 들어와서 B but not A 이렇게 해석이 되는 패턴이었죠. 그래서 상관접속사의 패턴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뭐뭐는 할 수 있지만 뭐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애라 그 다음에 뭐 여기서 5월 같은 애만 상관접속사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5월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알겠지만 either이 나오고 A가 나오고 5월이 나오고 B가 나오는 요런 패턴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애들이 더 정답은 잘 되지.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요런 패턴. 그래서 이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리스트에는 항상 포함이 되는 애다. B but not A 또는 not A but B 이거. 자, 그 다음 119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로 보게 될 거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보면 자, speak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뒤에 about 그냥 갖고 가면 되죠. speak about her inspiration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자동사로.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된다? 어떠어떠하게 말하다. 그래서 부사가 들어와 주면 되죠. 그래서 부사는 동사 수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speak publicly 이렇게 해서 119번 정답은 B번이다 라고 봐주면 되죠. 그래서 publicly 하면 이 친구 자체도 공개적으로 라는 뜻을 가져가는 친구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publicity 이 친구도 중요하죠. 얘가 더 많이 나오기는 하지. publicity 하면 이거는 홍보라는 뜻을 가져가죠. 그래서 이거의 뜻은 다 알고 있어야 돼. 홍보라는 뜻. 그 다음에 여기에서 publicly 하면 이건 아까 무슨 뜻? 공개적으로 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public 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공의 라는 이런 뜻 또는 공개적인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publicize는 동사로 쓰인 거라 이 친구가 동사로 쓰이면 홍보하다 홍보하다 또는 알리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20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얘도 beside나 among, instead, toward 전부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의 쓰임을 묻는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얘는 쉽게 보여서 해석해주면 되죠. 그래서 문맥상 어울리는 애 자, it's positive effect 해서 뭔가 긍정적인 영향이래요. 그랬을 때 가장 어울리는 친구는 누구다? A번이죠. besides 그래서 besides 뜻은 뭐뭐 외에 뭐뭐에 더하여 뭔가를 첨가할 때 쓰는 애죠. 뭐뭐 외에 이것도 중요해. 해석이 뭐뭐에 더하여 그래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 외에도 플러스가 더 생길 거란 얘기죠. 따라서 얘가 정답인 거고 그 다음 effect는 on이랑 짝꿍이지. 뭐뭐에 대한 영향이라는 뜻의 특정 명사 effect는 전치사 on하고 짝꿍으로 쓰인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쓰이는 친구가 비슷한 맥락은 다 비슷해요. impact on 뭐뭐에 대한 영향 influence on
이런 애들. 그래서 이거는 특정 명사 뒤에 특정 전치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besidees가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s가 빠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뭐 옆에라는 뜻이죠. 전치사의 품사에는 변함이 없어. 그러나 뭐뭐 옆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거다. toward는 뭐뭐를 향하여긴 한데 이 친구는 정답이 되려면 패턴이 있어, 토익에서. 아무거나 나왔을 때 toward가 아니라 보통 정답이 될 때 어떤 목표를 향하여 toward goal.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애들이 보통 정답이 될 때는 toward goal, 목표를 향하여. 특정 계획을 향하여. 아니면 아예 장소가 나와서 go toward 땡땡 이런 식. 어디로 향하여 가다라는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go toward the library. 도서관으로 가다 이런 뜻.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올 때 정답이 되는 애라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1번.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품사 문제다. 자, 품사 문제로 들어오는 친구에서 앞에 뭐가 보이니까 equipment라고 하는 친구가 일단 보여요. 도구나 뭐 장비나 이런 뜻으로 쓰이는 친구일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봤었을 때 이 자리에 이제 뭐를 써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앞에 보면은 equipment 앞에 누가 나와 있냐면 thorough라는 애가 나오죠. 이 친구의 품사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지금 명사가 나온 건데, 그래서 equipment가 지금 나오기는 했고, 여기에 또 뭔가를 나오려고 하면, 자, equipment 땡땡 made possible 해서 뭐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121번에서 가장 적절한 친구는 누구를 넣어줘야 된다? 복합명사죠, 얘는. equipment modernization. 그래서 장비를 어떻게 했다? 현대화한 거죠. 그래서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30%나 뭐뭐가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through가 나오면 주로 이 친구는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걸로 쓰일 수 있는 전치사기도 해.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면 되고, 이 친구는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복합명사가 와줬던 케이스다. equipment modernization made possible by 이렇게. 그래서 121번 정답은 B번, 명사를 넣어줘야 됐던 복합명사 문제. 그 다음 122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얘도. 이거는 수업 시간에 내가 이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투부정사 할 때 여기서는 일단 봐야 되는 게 다 품사가 달라. 그래서 even though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접속사인 거 알 거고, so that 같은 애들도 접속사인 거 알 거고, on behalf of는 전치사인 걸 알 거야. 그리고 in order to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일단은 얘가 정답이 되는지부터 보는 게 훨씬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가 정답 될 때만 거의 나오니까. 그래서 빈칸 뒤에 participate in이라는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참석하다의 자동사 나온 거죠. 그러면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정답은 B번 확정이죠. in order to participate in 이렇게. 그래서 participate in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끌고 나올 수 있는 건 여기서는 투부정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B번 정답, 이게 나오면 해석은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될 거다. 그리고 participate는 자동사인데 이 친구의 타동사 버전은 attend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3번 어휘 문제. 이거는 무슨 어휘 문제예요? 동사 어휘 문제죠. 그쵸? 여기에서 지금 to는 투부정사 to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agree 뒤에 투부정사가 잘 오거든.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거에 동의하다. 그래서 agree to 부정사인데, 그러면 이게 동사 어휘고,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적절한 애를 골라주려면 여기 문맥 파악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일단 뒤에 libraries rules에서 뭔가 규칙이나 규정이 나오죠. 이걸로 여기는 정답이 골라지는 거예요. 뭐를 따라야 돼? 규칙이나 규율을 순응하다. 따르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 abide. 그래서 abide라고 하는 친구도 한때 엄청나게 나왔던 얘도 토익 빈출 동사죠. 그래서 abide by를 많이 써. abide 뒤에는 전치사 by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흔한 친구라 이걸 아예 통으로 외우시면 돼요. abide by. 그리고 따르다, 순응하다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 더 있지, 여기에.
얘가 있지. 그치.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야. 컨폼, 이것도 어려운 건데 컨폼하고 어바이드 둘 다 여기 돼요. 어휘로 따지면 이건 전치사로 승부를 보는 거죠. 컨폼 뒤에는 누구 와요? 아니, 그렇지. 컨폼 2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by가 나온 거는 컨폼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야. company나 establish는 타동사고. 자, 124번.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보면 동사 문제로 들어가면 되죠. 그랬을 때 여기도 지금 봤을 때 자, news program is 땡땡 그 다음에 to가 나왔는데 이 to는 여기서 무슨 to냐면 countries 나왔으니까는 전치사 to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전치사 to랑 섞여갖고 쓸 수 있는 애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봐주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정답은 D번이에요. transmit. 그래서 news program is transmitted. 근데 transmit이라고 하는 동사 뜻도 알아야 돼. 전송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친구의 중요한 뜻은 여기서 전송되다는 아니에요. 이상하잖아. 프로그램이 뭐 나라로 전송이 돼? 여기서 얘는 broadcast의 의미죠. 방송하다. 그래서 이 친구의 또 다른 뜻의 방송하다, 중계하다라는 뜻이 있을 거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to는 상대가 나온 거지, 장소로. 그래서 나라,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곳곳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여기서 transmitted to, 어디로 전송하다, 방송하다가 당연히 나올 거니까 대상이. 얘도 to라는 전치사하고 자주 쓰일 수 있는 친구고 최소한 얘가 정답이 안 되는 거는 제일 먼저 걸러내야 되죠. 토익 빈출이기도 하니까. be equipped with죠. 그쵸? 그래서 뭐뭇으로 구성이 되다, 뭐뭇을 장착하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124번 정답 D번. 그 다음 125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품사 문제고 얘는 늘 얘기했지만 trash bin이요. 놓여 있어요. are placed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꽃방구 뚫려 있으면 답은 정해져 있다. 부사 자리다. 그래서 부사는 비동사와 PP 사이를 끼어들기 해서 갈 수가 있죠. place를 꾸며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strategically placed. 자, 끼어들기, 빈출이야. 내일도 나오겠지 뭐.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부사가. 비동사 더하기 PP로. 그런데 PP만 나오겠어? 그건 아니지. 그래서 비동사하고 누구 사이? ing. 그렇지. 또 두 개 더 나와야지. 그치. have나 뭐 has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PP 완료 시제 사이. 마지막이 조동사의 동사 원형 사이. 주로 이런 애들 자리에 끼어들기가 나오는 게 토익 빈출이죠. 그래서 내일도 한번 예상해 봅시다. 나오는지. 나오면 부사가 정답이다. 자, 126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명사 어휘 문제죠. 그랬을 때 자, attempt to improve staff 땡땡이래요. 직원의 땡땡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직원의 그렇죠. 사기를 여기선 높이기 위해서인데 그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걸 알 필요는 있어. 이거는 나왔었고 얘는 틀린 애들 진짜 많았던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moral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사기라는 뜻으로 뭔가 사기를 높여주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in attempt to라고 하는 이 전치사 구의 덩어리를 좀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in attempt to 요거 in an attempt to 요거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려는 시도로 이런 뜻이죠. attempt가 원래 시도니까. 그래서 그냥 attempt가 명사로만 나와도 attempt to 이렇게 쓰거든. 뭐뭐 하려는 시도. 그래서 이 친구는 전치사 to하고 짝꿍처럼 쓰일 수 있는 친구다. 그러나 전치사 구가 나오면 얘는 뭐뭐 하려는 시도로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 뭐뭐 하기 위해서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in an attempt to 요거 뒤에 to 부정사로 끝나는 거. 자, 그 다음 127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다? 어휘 문제겠죠? 그래서 자, 이것도 keep it from ing니까 keep it from. 그래서 keep from ing를 많이 쓰니까 여기에 지금 요 형태로 동명사 형태로 나온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장 어울리는 친구를 고른다고 하면 해석을 좀 해야 되고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뒤로 갈수록 어휘는 만만한 애가 나오진 않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deteriorate 하면 이거는 악화되다, 더 나빠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외워줘야 될 거는 keep from ing야. 패턴으로. 그래서 keep from ing 하면 ing 하는 것을 막다 라는 뜻이 있죠. 못하게 하다. 약간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28번 마찬가지 이 친구는 품사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품사를 고를 건데 이런 애들이 나오면 쉽게 맞출 수 있죠. 자, go. 그러면 이 친구가 go 하면 목표라는 명사니까 명사 앞에 누가 오는 확률이 높아요? 형용사가 맞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128번에서 여러분 형용사 고르면 이룰 수 있는 achievable goal. 그리고 이 친구는 뜻이 뭐예요? 중요해 얘. readily. 이거. 쉽게죠. easily. 쉽게.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내일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것도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이다. 알겠지, 준이야? 너는 나랑 약속한 점수가 나오면 되고. 오케이? 129번. 얘도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나오는데 주어가 나왔고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눈치가 좀 있어야 되고 여기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인 거거든? 그래서 여기도 refuse to do가 워낙 유명하니까 뭐뭐를 거절하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봤을 때 the security guard가 단수 주어잖아요. 그냥 refuse to도 외웠다고 여기서 A번 정답 이렇게 갈 수는 없어. 막판에 와가지고 들어갈 때 얘를 쓸 수가 없죠. 수일치가 안 맞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뭐를 쓴다? 과거 시제를 쓴다. 따라서 129번 정답은 D번이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얘가 치고 나왔으면 여기가 현재 시제가 되기 굉장히 힘들죠. 그것도 앞에 접속사를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뭐뭐 했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정답은 D번으로 볼 것. 그리고 refuse to do 이것도 기억은 하셔야 돼요.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면 allow A to do죠. 그치? allow라는 특정 동사는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거 좋아한다. 뭐 이런 패턴 나와 있는 거. 그 다음 130번 마지막은 부사 어휘 문제다. 그래서 부사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해석이 필요할 거고 여기에서는 어울리는 친구를 고른다라고 하면 얘도 토익 빈출이죠. remarkable이죠. 그래서 logo had a remarkable similar design 해서 너무나 눈에 띄게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remarkable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외워도 되는데 눈에 띄게 확연히 라는 뜻이 될 거다. 그리고 얘 중요해. 아시겠죠? unanimously 이 단어 중요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뜻으로 쓰인다? 그렇죠. 만장일치로 이 뜻이죠. 이것도 상당히 정답 잘 됐던 애예요. 부사로 나왔을 때. 어려운 부사 어휘 문제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지금 파트 5 정리를 한 거고 자 파트 6 이제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속도를 내서 파트 5가 일단 중요하니까 잦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자 파트 6 같은 경우는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겠지만 이 친구는 파트 5하고 그냥 비슷한 라인으로 풀어지죠. 당연히 품사 문제, 어휘 문제가 나오고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거는 파트 6에선 4문제가 한 세트인데 그 4문제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어휘 2개, 품사 하나가 나오든가 품사 2개, 어휘 하나가 나오고 문장 삽입인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나오고 지문을 다 읽고 갈 필요는 없고 지문을 읽어야 되는 파트에서만 읽어주면 되는데 일단 A, B, C, D 131번을 보면 이 친구는 일단 해석이 먼저가 되면 안 되는 애죠. 얘는 지금 품사 문제처럼 생겼기 때문에 품사 문제로 푸는 게 맞고 그랬을 때 이 자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아니라 문장 구조를 볼 때 City Council이 그 다음에 City Council Members 그 다음에 chose 땡땡 the use of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주어하고 동사 이미 나온 거고 그 뒤에 나온 애는 1초 컷이에요.
이 동사 뒤에 선택하다라는 동사 뒤에는 누가 자주 온다? 투부정사가 오는 애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투부정사라고 하는 친구를 골라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31번 정답은 C번이에요. 우리가 choose to do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다, 선택하는 것도 결정하는 거랑 비슷하잖니? 그래서 decide처럼 쓰이는 거야. decide to do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걸 좋아하는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2번 같은 애도 똑같이 여전히 뭐예요? 품사 문제죠. 그러면 이 친구도 해석이 먼저가 아니라 132번의 위치를 찾아가 주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요 더 practice is no longer 땡땡이래. no longer는 부사 역할하는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practice is 땡땡. 그러면 여기에서 어울리는 친구를 골라주려면 앞에 비동사가 나온 상태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쵸. 보어 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쵸. 형용사의 뜻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봐서 그 뭔가 방침이나 이런 것은 is no longer economical.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랑 똑같아. 이형식 동사를 갖고 너 보어 맞춰봐. 이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economical 형용사 쓸 수 있으면 되고 자 얘는 누가 봐도 무슨 문제? 어휘 문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파트 6에서 어휘 문제는 파트 5처럼 그냥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파트 6에서 어휘 문제가 나오면 여기잖아 여기. 여기에 들어갈 지금 동사 어휘를 고르는 건데 이거를 고를 때 여러분의 문장 시작이 official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해당되는 문장이 나오는 부분 그래서 area by encouraging more 어쩌고 여기까지 여기만 봤을 때 여기만 딱 봐서 해석을 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파트 6는 앞에 문맥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 어휘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에 어울린 애를 고르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앞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so the practice 그 관행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이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뒷붙는 애로 그래서 official 다음에 이거 보통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바랍니다. 뭐 변화가 땡땡 뭐뭐 해줄 것을 이 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애를 골라주는데 자 133번에서 동사 어휘를 안다고 조건을 깔고 들어가면 정답은 B번이 나와요. foster. foster는 촉진하다라는 뜻이죠. 또는 육성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hope the change will also foster development. 그래서 그 변화가 뭔지는 위에서 나오겠지만 그것이 이 다운타운 에리아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답이 foster이라고 하는 친구로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친구의 단어 뜻은 알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 134번이 이제 파트 6에서 관건은 어쨌든 문장 삽입이야. 문장 삽입이 여기서는 점수를 가장 많이 주는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134번에서 봤을 때는 134번에 얘가 여기는 맨 끝이니까 일단 앞부분의 문맥은 파악이 돼야 뒤에 어울릴 수 있는 애를 갖다 붙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 그 변화가요. go into effect라고 하는 건 효력을 발휘하다라는 뜻의 덩어리 표현이죠. 이거는. 그죠? 영향력을 끼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go into effect라고 하는 것은 효력을 발휘하다. 즉 그것이 이제 효력을 가져간다는 얘기겠죠. 자 4월 1일부로 있지 이것이 효력을 이제 발휘를 할 거고 자 though the meters won't be removed immediately 해서 그 미터기나 이런 것이 즉시 없어지진 않겠지만 뭔가가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면 134번 A, B, C, D에서 가장 어울리는 문맥상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정답은 얘가 정답이에요. A번 여기서 signs will be posted 해서 자 그거에 대한 안내판이 부착해서 운전자들에게 공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맥을 여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갖다 붙여서 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문맥을 보다 보면 이 문맥에서 흘러가는 라인에서 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앞문장만 읽었을 때 만약에 해석을 했는데 정확한 걸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면 되지만 내가 앞에 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 문맥을 보면 이런 데서 스트리트 파킹
그 다음에 parking meter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차랑 관련된 그런 거에 관련된 무언가가 변화되는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거를 좀 이용을 해서 운전이랑 관련된 게 나올 수밖에 없죠. parking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가장 가까운 애들을 골라서 집어넣었을 때 괜찮은지를 봐주면 되는 거라 여기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이 되어져야 합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A번이 정답으로 될 수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런 문장 삽입에서는 이렇게 플리즈가 붙는 애들도 정답이 잘 되기는 해. 요청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Please pay your parking fine이라고 하는 뭐뭐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애도 정답률은 좋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parking fine이라고 하면 이게 주차 위반 요금이잖아요. 그거를 즉시 내주세요. 그러려면 이건 안 못 내게 주차 위반에 대한 뭔가 금액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D번을 정답으로 볼 수가 없는 거다. 그러나 D번 같이 플리즈가 붙는 애가 나오면 정답률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따라서 파트 6 같은 경우는 아예 해석을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해석을 군데군데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35번도 어휘 문제였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얘도 살짝 보면 얘가 부사인데 이그제민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정답 그냥 1초 컷이야. 파트 5처럼 의외적으로. 이그제민이라고 하는 동사는 뭐야? 살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펴봐요?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죠. 검사를 하는 거에서. 이 친구 토익 빈출이죠. thoroughly. 이게 철저하게라는 부사고 이 친구하고 이그자민은 굉장히 짝꿍으로 잘 쓰이는 친구라 그렇게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들어가면 이 친구는 무슨 문제라고 볼 수 있냐면 품사 문제로 들어가 줘야 되죠. 그래서 because 같은 애들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접속사 문제가 될 거고 due to가 전치사 문제예요. 그리고 consequently가 부사가 되죠. 그리고 rather than도 오히려 뭐뭐보다라는 뜻으로 부사 역할을 할 건데 그러면 이것도 봤을 때 136번 빈칸 뒤에 this discovery 이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 뭐 나온 거예요? 그냥 명사만 하나 예쁘게 앉아있는 거죠. 그럼 누가 정답? 전치사 와주면 되죠.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B번. 그래서 이렇게 빨리 풀어낼 수 있어야 돼. due to 땡땡 뭐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도 빠르게 풀어낼 수 있겠죠. 품사 문제라. 그러면 137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오는 거고 자, please가 나와서 요청을 했어요. Please try to get all of your work 땡땡 within the usual business hour. 자, 일반 영업시간에 모든 당신의 일을 땡땡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친구 try to get all of your work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정답 뭐 고르셨어요? 이거는 맞추면 맞춰야 되죠. 맞추면 득점을 할 수 있지. 완전 쉬운 문제는 아니고. B번 정답. 자, 집중력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내일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5월 말에 시험 볼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Please try to get all of your work completed. 모든 일을 완료해 주세요거든요. get 동사가 나왔을 때 get 동사가 나오면서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 자리는 얘가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어서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건 보어 문제고 그러면 보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보어 자리 올 수 있는 친구를 고른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명사가 오기는 힘들고 오형식 구조에서 보어 자리 명사가 오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러면 여기에 형용사 역할하는 애가 와야 되는데 당연히 complete의 원래 동사는 타동사잖니. 그런데 여기서 이걸로 마침표가 된다는 건 ing가 못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수동태 의미가 있는 B번 정답. 그래서 얘도 기억은 해둘 거. get이라고 하는 동사도 오형식의 구조를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이 친구는 그것이 필요했던 애다. 자, 138번 문장 삽입. 요렇게 나와요.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이 앞부분의 시작 부분을 잘 보시면 in cases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울릴 수 있는 애를 골라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앞에가 워낙 품사 문제로 그냥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만 봐서 해석하기가 어려우면 앞부분, 앞에 첫 한 줄 정도는 해석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138번은 문제를 풀 때 얘를 해석을 하겠지만 내가 여러분이라면 어쨌든 간에 일단 여기서 지시 형용사를 잘 봐야, 그러니까 지시 형용사 활용을 잘해야 돼. 이런 애가 지시 형용사야. 디스나 덱 같은 애들이 있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시 대명사죠. 그래서 지시 대명사 같은 형용사가 쓰여도 상관없는데 디스 뒤에 만약에 명사가 나오면 지시 형용사고 디스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지시 대명사인데 보통 지시 대명사가 나오면 정답이 잘 돼. 그래서 여기에 디스가 나오면 이게 뭔지는 몰라도 자 이것이 apply to both sales and administration employee에서 세일즈하고 행정직원에 전부 적용이 됩니다라는 뜻인데 이 디스는 지시대명사로 쓰일 때 특정 명사를 가리켜 줄 수도 있지만 디스는 앞에 나오는 문맥 자체를 다 받아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정답률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마찬가지 138번 같은 경우는 sales하고 administration employee 둘 다에게 적용됩니다. 뭐 했을 때? 니네가 뭐 오버타임을 했었을 때 이런 부분. 그래서 138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C번 아니면 일단 A번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로 좀 추려낼 수는 있어. 그러나 this를 무시하지 말 것. 얘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집어넣어서 앞에 문맥하고 한번 짜집기를 해볼 거다. 자, 파트 7을 가긴 할 건데 139번 9번에 여러분 풀었으니까 139번은 C번이 정답이에요. 동사 문제라서. 그 다음에 140번 어휘 문제 A번 awareness. 그 다음에 141번도 A번 문장 삽입. 그 다음에 142번도 어휘 문제예요. B번. 이 친구가 정답. 근데 아마도 140번은 내 기억력으로 여기서 이 친구는 1초 컷이 나와야 돼. Raise awareness of. awareness라고 하는 인식은 of라는 전치사랑 짝꿍처럼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인식을 불러일으키다라는 패턴으로 raise awareness of가 덩어리로 매우 잘 쓰여요. 인식을 깨워주다,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140번 같은 경우는 크게 고민 없이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다. 그 다음 143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얘도 품사 문제였어.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게 얘가 D번인데 143번은 명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자리에 여기 제일 문장의 첫 주어. 그래서 여기 주어가 should be aware. 그쵸?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사람이 인지를 할 거니까. occupation하고 occupant라면 얘가 D번이 사람 명사라서 143번 정답 D번이에요. occupation 하면 보통 직업이죠. job을 또 다른 표현을 할 때 occupation을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어휘가 필요했던 거야. occupant 하면 보통 입주민 같은 거. 오케이? 사람 명사야. 그래서 얘는 그런 게 필요했고 144번 같은 경우는 정답 A번. 145번 같은 경우는 형용사 어휘 문제였을 텐데 이것도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알 필요는 있어요. perishable. 그래서 145번 같은 경우도 뜻을 좀 알 필요는 있겠다. perishable 하면 상하기 쉬운 이란 뜻이죠. 물론 durable 이런 애들도 LC에서 많이 나오죠. 내구성이 좋은,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146번 같은 경우도 전치사 어휘 문제. 그래서 이 친구의 정답은 C번이에요. aside from. 근데 aside from이라고 하는 게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거든?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막 aside from이 자주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는 except 라인이 좀 자주 보이죠. except나 except for를 쓰는 경우 또는 ing까지 심지어 excluding 요 정도까지. 그치? 그래서 aside from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될 것. 자, 파트 7. 파트 7도 중요한 애들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애들 위주로. 일단은 176번부터 180번 이중지문, 그 다음에 뒤에 3중지문을 한 이유는 잘 알겠지만 당연히 얘가 점수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제대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한 10분? 10분만 여러분 집중하시면 집에 가실 수 있으세요. 자, 176번부터 180번은 어쨌든 이중지문, 뒤에는 삼중지문인데 차이를 먼저 얘기하면 이중지문에서 연계형은 하나 정도, 삼중지문에서 연계형은 2개 이상 정도가 보통 나온다. 그게 일단 차이야. 그거 말고 차이가 없어요. 또 차이라고 하면 지문의 개수일 뿐이겠지? 이중지문을 푸는 거, 요걸로 내가 그냥 보여주면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본인 취향이겠지만 일단 900대가 넘어가야 900대가 넘어가는 친구들은 파트 5, 6, 7을 순서대로 풀어도 안정적으로 100문제를 다 풀고 1분 정도가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점수에 도달을 아직 못한 친구들은 일단 쫓기는 경우가 많아서 파트 5 풀고 나면 6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에서 2, 3중을 너무 찍지 않도록 그런 걸 좀 전략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 조금 참고하시고 그랬을 때 2, 3중, 단일보다도 2, 3중은 연계형 때문에 점수 비중을 높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해줘야 되는 건 내가 늘 얘기했지만 오토매틱으로 그냥 지문은 나왔으니까 그래도 지문이 예의상 뭐가 나왔는지 정도는 확인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광고와 후기가 나왔구나. 그 다음에 가면 되죠. 5문제를 가는데 5문제 중에서 그래도 예의상 하나는 연계형이 나오겠구나 생각이 세팅이 되면 돼. 그 다음부터는 그대들의 몫이야. 자, 스텝 1은 연계형이 하나가 있을 거야. 그럼 스텝 2로 가야 되는 건 뭐냐. 두 번째로 봐줘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문제는 어느 지문이랑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지문이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지문에서 정답을 찾는 게 또 세팅이 되면 돼. 본인이 딱딱딱 그게 계획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데 문제 풀면서 여러분 근거 찾은 거로 확인하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대놓고 according to 깔고 가면 이게 연계형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애는 연계형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특정 지문 던져줘서. 그러면 1번 지문이 광고였잖아. 그럼 광고로 가면 돼. 광고를 가서 문제를 푸는데 그 대신 뒤에는 읽긴 읽어야지. 여기서 improve sleep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제 잠을 못 잤는데. 어쩜 이렇게 지문은 딱 이런 게 나왔는지. 내가 오늘 이걸 정독해서 가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베개를 사던지. 자, 176번에서 improve sleep이라고 했는데 뭔가 수면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는 뭐가 도움이 되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딱 광고를 가. 광고를 가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 광고는 또 왜 이렇게 길어? 읽을 게 많죠. 그러면 읽을 게 단락으로 예의상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락 중에서 그래도 내가 처음에 봐줘야 되는 건 몇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이죠. 그게 돼야 돼, 세팅이.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던 이 광고가 이 친구가 헤어스풀 루나필로래. 그러면 이건 가방이래. 베개를 홍보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improve sleep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걸 찾아줄 건데 이 앞부분에서 대략적으로는 해석이 시작이 돼야 돼. 앞에 되게 썰을 푼 거예요. 요즘에 뭐 모던 라이프가 accelerate pace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얘기야. 살아가고 getting enough sleep is more important than ever 하면 좋은 잠을 자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Many people fail to 나왔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깨닫는 것에 실패합니다. 뭐를? The better sleep can result from keeping the body in the right position 해서 자, 말 그대로 뭐예요?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뭘 하는 게 중요하대? 그렇죠. 바른 자세를 잡고 자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야. 그건 난 모르나 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뭔가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얘네가 얘기하는 게 create the one of a kind pillow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만들었대요. 베개를. 그런데 그 베개가 eliminate the most common sleeping problems야. 사람들이 겪는 그런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문제들을 없애주는 그런 베개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얘네가 뭔가 베개를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정도 읽고 일단 오는 거야. 한 단락도 다 읽기 전에 대충 앞부분 읽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답 고를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주는 거예요. 자, improve sleep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세를 똑바로 해야 잠을 잘 자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나온 거지. 우리가 그래서 니네 자세를 위해서 베개를 만들지 않았냐. 그러면 여기서 정답 몇 번? B번 정답. 아셨죠? 한 단락을 굳이 다 읽고 갈 필요 없어. 한 단락이 저 정도 길이라면 한 절반만 읽으면 웬만하면 정답 나오니까.
일단 그렇게 가서 B번 마킹하고 자 177번에서 그러면 여기서 특정 명사가 나왔으니까 우린 얘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루나필로의 베네핏이 뭐예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해. In the advertisement. 그럼 얘는 연계형 아니겠지. 그럼 광고에서 루나필로의 장점이 뭡니까? 그럼 찾아가요. 여기다 번호 매겨. 지금 이게 몇 번이었니? 176번이었죠, 여러분. 176번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루나필로. 자, 루나필로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이제 나올 건데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루나필로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소개가 나오겠지? 자, 루나필로는요. 메모리폼으로 만든 필로인데요. 그것이 굉장히 가운데는 얇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할 때 얘네가 되게 독특한 그런 모양으로 간 건데 This unique shapes ensure 자, 이 독특한 모양은 당신의 that your head and neck are fully supported 해서 당신의 머리와 목을 완전히 받쳐준다는 거죠. 이 독특한 쉐입이 And this also serves to ease discomfort and aching in your shoulders. 자, 이것 때문에 뭐가 된다? 불편함을 완화해주고 그리고 너의 어깨가 아픈 것도 완화해준다. 뭐 때문에? 이렇게 제작된 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베네핏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를 paraphrasing 하면 뭘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relieving joint pain이죠. 그래서 relieve가 뭐랑 똑같아? ease가 받아준 거잖아. 완화해준다. 그래서 shoulder라고 하는 부분의 특정이 joint pain으로 나온 거죠. shoulder aching이. 따라서 이 친구는 B번 정답. 그러면 이거 위치는 여기서 뭐를 찾았다? 177번 정답이 찾아졌다. 자, 178번은 나 동그라미, 나. 그 다음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about 별표. 그 다음에 여기에 핵심은 커버겠죠? 베개 껍데기.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왜 이걸 쳤는지 알 거야. 아닌 걸 고르세요는 속어법으로밖에 못 가요. 어쩔 수 없이 하나씩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거 고르는 데 시간이 더 들 거고 두 번째, 어쩌고 저쩌고 about은 연계형의 확률이 높고 어쩌고 저쩌고 about은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 유리해. 그래서 여기서 해줘야 될 건 연계형이라는 걸 좀 의심한 상태에서 일단 빠르게 보기를 먼저 보고 해석을 대략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필로 커버가 regulate body heat을 해주는지 몸의 체온을 뭐 해주는 거예요? 뭔가 조절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건지 그 다음 absorb moisture니까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machine wash이니까 세탁기로 그치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는지 resistant bacteria 하면은 세균의 저항력이 있는지 그쵸? 그거를 먼저 깔고 이제 찾는 거야. 루나필로 커버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건 루나필로 껍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줘야 돼요. 그럼 일단 아무래도 자기네 필로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광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얘가 나오죠. 자, 루나필로는요, come with antibacterial cover에. 그러면 누구는 정답 안 되는 거니? 그렇지, 소거하는 거니까. 우리 아닌 거 고르는 거야. 언급되지 않은 거야. 그럼 여기서 D번은 언급됐으니까 탈락이죠. 이렇게 가야 돼. 그 다음 또 읽으면서 자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또 커버 나왔으니까 여기도 나오겠네. 자 made from a cotton and cashmere blend예요. 면하고 캐시미어가 섞인 거래요. 따라서 to maximize sweat absorption 하면 땀을 흡수를 잘해준다. 그럼 또 누군 정답 안 돼요? 그렇죠. B번은 정답이 안 되죠. 언급됐으니까. 자 그 다음 연결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자, owing to the cover's patent airflow technology에서 이 airflow technology라는 것에 페이턴트를 받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인정을 받은 거죠. 자, keeps your head cool on hot nights and warm on cold nights. 자, 여기서 누구 정답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온도 조절 해줄 수 있다는 거지. 더운 날은 시원하게 해주고, 추운 날은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정답 뭐야? C번. 그러면 지금 이거의 정답이 어디서 나왔다? 마지막 단락이 178번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연계형은 아니었다. 그럼 점점 좁혀지는 거야. 179번하고 180 중에 연계형이 나와주겠다는 얘기죠. 자, 오세요.
179번에 여기에서 지금 봤었을 때 여기서 feature 하면 기능이나 특징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mentioned in the advertisement래 일단. 그러면 광고에서 언급된 그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베개에. 그거 중에 Mr. Payton neglect to address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advertise라는 지문이 나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뒤에 Mr. Payton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이 두 가지가 섞어지겠죠. 그러면 페이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광고에는 없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당연히 리뷰에는 있겠죠. 이걸 구매한 사람일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쓴 거면 이건 뭐가 확정이야? 연계형 확정.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대놓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 자, 그래서 연계형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거 179번은 광고에는 언급됐지만 이 페이튼 씨가 다루지 않은 게 뭐냐. 그러니까 잊고서 다루지 않은 특징이 뭐냐 이건데 우리가 지금 광고에서 지금까지 쭉 읽었던 걸 바탕으로 하면 얘네가 뭐라는 건 아니냐면 뭐 필로 쉐입도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올 거고 머티리얼 얘기도 나왔고 커버 패브릭도 나왔죠. 그쵸? 그리고 shipping process라고 하는 이거 일단 광고에서 shipping process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서 B번은 절대 정답 안 되겠지. 광고에 나온 것 중에서 이 사람이 약간 다루지 않은 거 리뷰에 쓸 때 이러이러한 항목은 다 좋은데요. 이렇게 다루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A하고 C하고 D 중에서 리뷰에서 언급 안 된 내용이 있겠지. 그걸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뷰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 얘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자, 제가요 구매를 했대요. 그래서 into their monthly email newsletter system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I opt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첫 번째 줄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뭐 해석을 꼼꼼하게 안 하고 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opt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선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져가요. 보통.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묶어서 opt가 선택하다인데 이게 opt into 하면 뭐뭐에 가입하다야. 알겠지? 너네가 알고 있는 그 register의 의미를 가져가는 거야. 자, 제가요 구매를 해서 이 monthly 이메일 뉴스레터에 가입을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뉴스레터에 광고가 있는 걸 보고 루나필로를 이제 구매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할 거야. 자, 그리고 얘가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I started falling asleep more quickly 하면서 자, 더 빠르게 잠이 들 수 있었대요. And sleeping more soundly 하면 이거는 더 잘 잤다는 얘기야. soundly는 아시겠죠? 그래서 soundly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곤하게 깊이 잠잤다는 얘기. 이건 소리하고 상관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곤하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gentle touch of the cashmere and cotton case 언급했죠? 그치? 언급했어? 그러면 여기서 뭐는? 그쵸? 여기에서 이 친구는 정답이 안 되죠. 언급했으니까. 얘가 지금 평가한 거잖아. 캐시미어 코튼 케이스는요. 되게 엘레간트하고 럭셔리하게 만들어줬어요. 내가 느끼기에. 그리고 여기서 봤었을 때 이거를 누구든한테 저는요. 추천할 거예요. 뭔가 슬리핑에 difficulty를 겪는 거니까 잠자는 거에 어려운 사람한테 저는 누구든지 이거를 하라고 추천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봤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건 B하고 C가 정답이 안 되는 건 확인했고 얘하고 얘에 대한 언급 중에서 리뷰에서 나오지 않은 애만 골라주면 되죠. 여기서 정답 뭘로 나와요? 그렇죠. 왜? 커버의 패브릭은 아까 전에 여기에 나왔던 캐시미어하고 코튼이라고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친구는 언급이 된 거니까 A번이 언급이 안 된 거죠. 광고에는 쉐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후기에선 이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쓰지 않았잖아. 따라서 A번이 정답. 얘는 연계형 확정. 아시겠죠? 이거는 문제를 하나씩 비교하는데 시간이 걸린 거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면 되고 neglect가 원래 neglect가 ignore의 의미야. 무시하다야.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후기에서 다루지 않은 걸로 이거는 문제 자체가 해석이 잘 되는 게 중요해. 자, 180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봤었을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위에 연계형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얘가 연계형으로 또 나올 일은 진짜 희박해.
그래서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2번 지문을 쓸 거다. 마지막 문제라.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 자, how가 나왔죠? how, find out 이게 키워드라고 보면 돼. how가 나오면 보통 방법을 묻거나 또는 출처를 묻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how find out은 뭐예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치? 이 필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알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여기를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몇 번을 풀었냐면 179번을 풀었어요. 그쵸? 그런데 180번이 마지막 지문에 연관이 된다면 180번은 앞부분에 정답이 있다는 얘기지. 여기 앞부분에. 그러면 180번에 얘가 뭐라 얘기하잖아. 제가요 뉴스레터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광고 문구를 보고 혹시나 해서 뭘 사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봤었을 때 The most recent newsletter included advertisement for Luna Pillow, so I thought I'd give it a try. 이게 이 사람이 필로에 대해서 알게 된 경로인 거죠. 뉴스레터에 가입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를 가장 잘 받아줄 수 있는 친구는 어떻게 된다? 얘는 홍보 관련된 걸 이메일로 받은 거죠. 그쵸? 그래서 D번이 정답. 자, 그러면 총정리 여기서.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번호를 매기라고 했던 이유는 로직을 좀 알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본다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야. 파트 7은 오히려 더 단순해. 파트 5나 이런 것보다 꼬아내는 게 없어서. 그런데 이 친구를 봤었을 때는 자, 5문제가 나오면 2중을 풀든 3중을 풀든 내일 이걸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니까. 제일 먼저 2, 3중을 풀 때는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지문에서 정답,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일단 표시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이 첫 번째 지문인데 단락이 여러 개 나와도 1번 단락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176번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지문을 또 보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정답으로 찾았던 거 이후에 순서대로 정답은 위치를 할 거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연계형이 꼈기 때문에 그 연계형 파트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쪽을 먼저 봤던 거예요. 그런데 연계형이 나와서 아래쪽을 봐도 뭐는 똑같아? 아래쪽을 먼저 본다고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이 지문을 또 쓸 때는 결국 봤던 내용을 또 볼 필요가 없어진다. 안 봤던 내용을 건드리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독해는 순서대로 근거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면 되고 연계형인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쩌고 저쩌고 어바웃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서 2중, 3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어바웃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단은 연계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주고 동시에 보기를 무조건 먼저 읽고 가는 것이 유리한 입장에 놓여. 어쩌고 저쩌고 어바웃 문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자면 여기서 봤었을 때 이렇게 아예 대놓고 친절하게 애드버타이즈먼트란 지문 하나 얘기해주고 이 사람 이름 하나 얘기해줘서 그냥 연계형이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어바웃을 연계형으로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지금 3중 지문 같은 경우에서 비슷한 내용이었거든? 근데 3중 지문 같은 경우에서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where이라고 여기 깠죠? 문제에. 그럼 장소를 찾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봤었을 때 장소를 찾으라고 하고 A, B, C, D가 전부 장소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친구 보면 드는 생각, 연계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계형은 크게 두 가지에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문제를 보고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연계형은 보기를 보고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조금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도 누가 라고 해서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사람 이름이 깔렸다라고 하면 이 친구도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이름으로 다 깔렸으니까 영린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주는 거는 여전히 똑같고 그 다음 참고 파트 7에도 이런 건 무조건 나와요. 어휘 문제. 독해에서도. 그리고 이런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이거의 진짜 사전적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메일에서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쓰이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맥을 가서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돼요.
의미 자체를.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196번에서는 정답이 further였죠. 이거에 되는 거 정답은 D번이었어요. advance가 정답이었고 197번은 B번 Daniel Adams 이 친구가 정답. 자 198번 볼 때도 의심이라는 걸 한다. 뭐를? 어쩌고 저쩌고 about이죠. 그러면 연계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좀 해주시고 A, B, C, D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간다. 왜냐면 3중 지문은 연계형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 2개, 3개, 4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하고 여기서 정답은 A번이었다. 그 다음 199번에서 정답 where이냐? D번이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번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according to the notice 하면 notice가 여러분 몇 번째 있어요? 마지막 지문에 있죠? 그래서 얘는 마지막 지문만 보면 되니까 연계형은 아니야. 이 친구의 정답은 C번이었다. To make a road wider 이렇게. 그래서 얘는 연계형 아닌 거 확정? 얘는 연계형 아니겠죠? 어휘니까. 그러면 이거 3개 푸는 것 중에서 연계형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2중하고 3중을 풀 때는 겁먹지 말고 요 순서를 좀 잘 기억해서 첫 번째 지문에서 첫 번째 문제 찾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어휘 문제지만 어휘 문제가 첫 번째 문제에서 나온 거죠. 이메일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풀 때는 이 197번이 어휘를 무시하고 꼭 첫 번째 지문에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아시겠죠? 얘가 이미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또는 첫 번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내가 오늘 파트 5 라인을 어쨌든 그 문제랑 관련된 여러분이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애들을 주로 이제 잘 잡고 가다 보니 시간이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지나기는 했어요. 지나기는 했지만 알아야 될 굵직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 정답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틀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가지고 역으로 왜 이게 정답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일 시험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쵸. 오늘 특강 온 사람들은 거의 다 내일 시험을 보고 그 마지막 주에도 거의 시험을 볼 건데 어쨌든 내일 시험장에 가서는 여러분이 잦은 실수를 일단 좀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LC 같은 경우는 파트 1, 2 푸는 그 디렉션 시간에는 파트 5를 푸셔야 되죠. 파트 5를 풀어서 마킹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00번이 딱 LC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파트 5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해줘야 될 거는 파트 7으로 가서 7을 좀 먼저 푸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문제를 다 못 풀게 되는 사람들은 점수 비중이 높은 거를 좀 건드릴 필요는 있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거고 5월달 같은 경우에 첫째 시험이든 마지막 시험이든 점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4월, 3월, 2월, 1월 이렇게 봤던 것보다는 좀 잘 나오는 편이기는 해서 12달 중에서 가장 점수를 좀 잘 주려고 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한 것보다 좀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번 시험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있는 시험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마지막 주에도 아마 특강이 진행이 될 거라서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그 소식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고